어르신 혹시 작년 가을에 보건소 가셔서 독감 주사 맞으셨나요? 이제 됐다. 올 겨울은 걱정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아침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73세 되시는 이춘자 할머니께서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어요. 그냥 기침만 조금 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폐렴이었습니다. 양쪽 폐에 다 퍼진 상태였어요. 제가 보호자분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어머님 올가을에 독감 주사 맞으셨나요? 네, 10월에 보건소에서 맞았어요. 그럼 폐렴 주사는요? 그건 뭐예요? 독감 주사 하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가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독감 주사 하나로는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15년째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도 이제 80이 넘으셨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어르신들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압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배우자분께도 같이 보시라고 권해주세요.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우리 나이에 독감은 감기가 아닙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이 60 넘어서 걸리는 독감은 젊은 사람들이 걸리는 그 독감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30대인데요. 얘가 독감 걸리면 이틀 고생하다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독감 걸리시면 병원에 입원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 드시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문제는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폐까지 내려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목에서 막히는데 우리는 그대로 폐로 쭉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폐의 점막을 다 긁어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상처 난 자리로 폐렴균이 쳐들어옵니다. 평소에는 우리 몸 여기저기 얌전히 있던 녀석들이에요. 그런데 독감으로 방어막이 무너지니까 폐를 공격하는 겁니다. 통계를 보시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독감 걸리시면 10명 중 3명은 폐렴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80% 이상이 바로 이 폐렴 때문입니다. 독감 자체보다 그 뒤에 오는 폐렴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독감 주사 하나만 맞고 가시면 안 됩니다. 폐렴 주사까지 꼭 맞고 가세요. 이거는 짝꿍입니다. 왜 짝꿍인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트 2. 왜 주사를 2대나 맞아야 하나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주사 한 대도 아픈데 2대를 맞아요? 작년에 독감 주사 맞았는데도 감기 걸렸는데 소용 있나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어머니한테 똑같은 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대문 잠그잖아요? 그런데 대문만 잠그고 집 안방 창문은 활짝 열어놓으면 도둑이 안 들어올까요? 독감 주사는 대문을 잠그는 겁니다. 폐렴 주사는 안방 창문을 잠그는 거고요. 둘 다 잠가야 집이 안전한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독감 주사 맞았는데도 독감 걸렸어요. 주사가 가짜 아니에요? 아닙니다. 독감 주사는 100% 막아주는 주사가 아니에요. 대략 60% 정도 예방해 줍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걸리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갑니다. 주사 안 맞았으면 병원에 입원했을 상황이 주사 맞아놨으니까 집에서 이틀 정도 쉬고 나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폐렴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독감 주사 맞은 어르신들은 중환자실 갈 확률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독감 주사하고 폐렴 주사를 같이 맞으신 분들은요, 입원할 확률이 70%나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제가 두 개를 같이 맞으라고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 주사는 매년 맞아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매년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런데 폐렴 주사는 한 번 맞으면 5년에서 길게는 평생 효과가 있는 종류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시면 보건소에서 둘 다 무료로 맞으실 수 있어요. 같은 날 맞아도 괜찮습니다. 왼쪽 팔에 하나, 오른쪽 팔에 하나 맞으시면 됩니다. 어르신, 손주들 얼굴 보시려면 이 두 개는 꼭 맞으셔야 합니다. 파트 3 주사 맞았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독감 주사하고 폐렴 주사 둘 다 맞으셨다고 칩시다. 이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주사는 여러분 몸속에 군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군대가 튼튼해도 성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소용없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지키셔야 할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몸이 이상하면 이틀 안에 병원 가세요. 어르신들 중에 며칠 쉬면 낫겠지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절대 안 됩니다. 독감은 48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틀 안에 약 먹으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버티시면 이미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진 다음입니다.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하고 기침이 나고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때 바로 가셔야 합니다. 집에 감기약 있다고 그거 드시지 마시고요. 병원 가서 새로 처방받으세요. 두 번째, 방 안이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하세요. 겨울에 난방하시면 방 안 공기가 엄청 건조해집니다. 그러면 코하고 목 안쪽이 바싹 마릅니다. 거기가 갈라지면 바이러스가 쉽게 들어와요. 습도계 하나 장만하셔서 습도가 50에서 60 정도 되게 맞춰주세요. 가습기 틀거나 젖은 수건 널거나 빨래 널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춥다고 창문 꽁꽁 닫아놓지 마시고 하루에 2번 정도는 10분씩 활짝 열어서 환기시켜 주세요. 바이러스는 갇힌 공간에서 계속 떠다닙니다. 신선한 바람으로 싹 날려버리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자기 전에 이 꼭 닦으세요. 3분 이상.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이 드시면 주무실 때 침이 가끔 기도로 넘어갑니다. 의사들은 이걸 흡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에 입속에 세균이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균이 침과 함께 폐로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폐렴이 되는 거예요. 독감 환자분들이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의 절반 이상이 이흡인성 폐렴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 양치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칫솔로 3분 이상 꼼꼼하게 닦으시고요. 혓바닥도 안쪽까지 쓱쓱 닦아내세요. 틀니 하시는 분들은 주무실 때 꼭 빼서 컵에 소독액 담가 두셔야 합니다. 틀니 낀 채로 주무시면 세균 덩어리를 입에 물고 주무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폐렴 걸릴 확률이 뚝 떨어집니다. 파트 4 열 없어도 독감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독감 걸리면 열이 펄펄 끓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에는 독감 걸려도 열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온계로 재보면 36.5도 정상이에요. 그래서 감기도 아니네 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왜 열이 안 날까요? 나이 들면서 면역 시스템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한데 속에서는 바이러스가 폐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보고 알아차려야 할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갑자기 멍해지거나 헛소리 하시면 바로 병원입니다. 평소에 정신 맑으시던 분이 갑자기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신다거나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시면 위험 신호입니다. 둘, 며칠째 밥맛이 없고 계속 누워만 계시면 병원 가세요. 환절기라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48시간 이상 기운 없으시면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셋. 평소 잘 걷던 분이 자꾸 비틀거리고 넘어지시면 즉시 병원입니다. 바이러스가 근육을 약하게 만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은 열 없는 독감의 신호입니다. 체온계만 믿지 마시고 평소와 다른 모습이 보이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춘자 할머니도 처음엔 열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늦게 발견한 겁니다. 파트 5 오늘부터 당장 하셔야 할 일.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꼭 기억하셔야 할 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독감 주사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폐렴 주사까지 같이 맞으셔야 진짜 안전합니다. 65세 이상이시면 보건소에서 둘 다 무료예요. 내일 당장 보건소 전화하셔서 예약하세요. 미루지 마시고요. 둘째, 몸이 이상하면 48시간 안에 병원 가세요. 며칠 쉬면 낫겠지 하다가 큰일 납니다. 이틀이 골든타임입니다. 셋째, 매일 세 가지만 지키세요. 방 습도 50% 유지하기, 하루 2번 환기하기, 자기 전 3분 양치하기. 이것만 해도 폐렴 위험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넷째, 열 없어도 이상하면 병원 가세요. 갑자기 멍해지거나 며칠째 기운 없거나 자꾸 비틀거리면 바로 가셔야 합니다. 어르신 이춘자 할머니는 다행히 살아나셨습니다. 일주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시고 지금은 건강하게 퇴원하셨어요. 퇴원하시면서 제 손 꼭 잡고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번에는 폐렴 주사도 꼭 맞을게요. 우리 손주 돌잔치까지는 꼭 봐야 되거든요.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손주들 얼굴 계속 보셔야죠. 그러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꼭 지키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사 2개 맞고 증상 있으면 빨리 가고 매일 3가지 습관 지키는 것,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영상 여기까지 보셨으면 옆에 계신 배우자분께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자녀분들한테도 카톡으로 보내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 건강에 도움되는 영상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주사 맞으러 갑니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응원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손주들 따뜻하게 안아주실 그날까지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